예, 콜렉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렉터라면 수집하는 사람을 콜렉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우표를 수집한다. 예전에는 우표를 많이 수집했는데 우표를 수집한다. 아니면 예쁜 가방들을 수집한다. 그래서 콜렉터라고 얘기를 하고 모으는 과정을 콜렉션, 수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모세 림프관, 시장 림프관에서 이렇게 그 조직액을 모아가지고 전수준 림프관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들 갖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콜렉터로 이렇게 하나의 콜렉터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데 그런 모아지는 큰 림프관을 콜렉터, 수집 림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수집 림프관은 일반적으로 혈관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혈관 중에서도 동맥보다는 정맥 쪽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관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레이어,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가장 안쪽에는 엔도테리움, 그러니까 내피세포로 되어 있고 중간은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는 평활근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기저막,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외막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지금 혈관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렉터도 수집 림프관도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림프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이 수축해주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혈액 성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판막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근육들, 평활근이 자꾸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혈액 성분들을 어디까지, 모세 혈관까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수집 림프관 같은 경우에도 동맥과 같은 그런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추진력, 강한 힘, 강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역류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맥과 비슷하게 중간에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판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그렇게 구조가 되게 비슷한 구조임에도 정맥과 기능적으로 어떤 움직임에서 기능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정맥과는 달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펜을 이렇게 이게 판막이거든요. 하나의 판막 이렇게 있는데 이 판막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수축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막과 판막 요 한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판막과 판막을 기준으로 해서 요 한 덩어리를 갖다가 이것을 림프 엔지온. 그래서 림프 엔지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림판지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딱히 이게 번역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림판지온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집 림프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림프 엔지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수집 림프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림프 엔지오는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단위예요. 해부학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단위이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말 자체는 여기 안에 림프액들이 이 림프 엔지온이 림판지온이 수축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림프 엔지온 쪽으로 림프액의 이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들어온 림프 엔지온 안으로 들어온 림프액들이 다시 여기에 있는 림프 엔지온이 수축이 되면 바로 옆쪽에 있는 다른 엔지온 쪽으로 그 림프액을 이동시켜주는 그 형태로 지금 이렇게 계속 림프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맥의 움직임과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은 심장이라고 여기 표현했지 않습니까? 스몰 림프, 작은 심장, 림프 헐트다, 작은 림프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각각의 기능적인 해부학적인 그런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결국은 정맥과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너베이 신경지배는 똑같이 정맥과 같이 정맥이나 다른 혈관과 같이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동일하게 이 혈관이나 이 림프관은 동일하게 교감신경이 지배를 받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율신경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관처럼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그렇게 많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냐 흥분하지 않냐에 따라서 림프엔지온이 흥분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올라가면서 이완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여기 세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리셉터 수용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용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반지처럼 링처럼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려진 것이 이게 스무스머스 평활근이거든요. 그래서 평활근이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그 림프 엔지온을 감싸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반지처럼 되어 있는 링형 형태의 평활근 안쪽과 바깥쪽에 평활근의 요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리셉터 수용기가 있어요. 이 수용기는 어떠한 수용기냐면 스트레칭, 이게 늘리는 거죠. 늘어나는 것에 민감한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행위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수용기 리셉터들이 그 신호를 늘어나는 신호를 어디에 대냐면 그 리플렉스 반사 신경의 반사를 이용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스무스 머슬 평활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리셉터들이 결국은 안쪽과 바깥쪽에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림프 엔지온에 뭔가 들어찼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수용기가 안쪽에 있는 수용기가 뭐 당연히 같이 평활근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호를 바로 이제 그 신경에 신경 그 반사에 그 이렇게 전달시켜줘서 바로 즉각적으로 얘네들이 그 반사적으로 이게 수축을 바로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바로 수축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림프액들을 이동시켜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리셉터들은 안쪽에서 들어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용기에 의해서 수축하는 수축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리셉터들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수용기들도 리셉터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도 뭔가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리셉터들이 수용기들이 작용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이 평활 근육을 바로 수축시켜주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LD 할 때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자꾸 유발하세요라고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림프관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위쪽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표피 아래쪽에 진피층이나 내지는 피하에 있는 구조물들이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바깥쪽에 있는 수용기들이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는 수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신경 반사를 이용해서 얘네들 수축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쪽에 있는 애들은 확 이게 안쪽에 림프액이 차는 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로 수축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 림프액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수용기들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되면은 바로 이 평활근 중간층에 있는 스무스머슬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림프액 이동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MLD를 할 때는 항상 모든 동작들이 정확하게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형태로 스트레칭, 릴리즈 이런 형태로 스트레칭이 많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해부학적인 그다음에 이런 생리학적인 그런 반사 기전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염두를 해두고 신장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리셉터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직 림프관의 가장 중요한 펑션, 기능은 당연히
모세 림프관, 이니셜 림파틱스, 시장 림프관에서 이렇게 흡수한 것들이 전수진 림프관 통해서 수지 림프관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상에도 이- 여기도 보면 이 그림상에도 예, 여기 보면 모세림 시장 림프관이죠. 여기 전수진 림프관. 여기도 마찬가지. ILV라고 하는 건 이니셜 림프 베슬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림프관과 그다음 프리컬렉터, 시장 림프관과 프리컬렉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컬렉터 수질 림프관에 여러 개들이 이렇게 모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전수진 림프관에서 온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여기서 림프액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 결국은 기능 자체는 트랜스포트, 운반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이 시장 림프관의 역할과 전수진 림프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 림프관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과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